인생은 수많은 만남으로 엮인 여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삶의 등불이 되어주지만 또 다른 만남은 깊은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63세 박철민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만남의 두 얼굴을 잘 보여줍니다. 평생 자영업자로 살아온 그는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왔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어 때로는 성공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시험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평소 신뢰하던 지인이 함께 새로운 사업을 제안했고 철민 씨는 믿음을 갖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순간들은 그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지인은 그의 돈을 가로챈 뒤 종적을 감추었고 철민 씨는 오랫동안 경제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헤매야 했습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악연은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것은 또 치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구나 스스로를 향한 불신과 자책감마저 갖게 만듭니다. 철민 씨 역시 이 사건 이후 오랫동안 타인을 신뢰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 여기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시련 속에서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악연은 단순한 불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더 큰 불행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연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알아채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악연은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악연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악연의 첫 번째 특징은 내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않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확한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가까워지려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겉으로는 무난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속에 숨어있는 불편함은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왜인지 정이 가지 않는다는 느낌 자체가 우리의 감각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신뢰로 이어져 있는데 어떤 관계는 처음부터 미묘한 불균형을 안고 시작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상대방이 나의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65세 이연주 씨의 사연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연주 씨는 매주 수요일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박진희 씨와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희 씨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해 보였지만 연주 씨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늘 느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대화는 항상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진희 씨가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몰두할 뿐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희 씨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은 존중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자신의 방식만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가 나를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려 한다면 그 관계는 악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좋은 관계는 서로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발전합니다. 반면 자주 만나도 불편함과 피로감만 쌓인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정이 가지 않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연의 두 번째 특징은 대화할 때마다 시비가 생기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의 대화가 매번 불쾌감으로 이어진다면 그 관계는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간 마트를 운영해온 조성욱 씨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그중 옆가게를 운영하는 김성철 씨는 마주칠 때마다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김성철 씨는 사소한 일에도 시비를 걸고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성욱 씨의 생각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목적이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이기는 것에만 있었기에 그와 마주할 때마다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대화가 시비로 이어지는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입니다. 대화의 본질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교감을 쌓는 것인데 매번 언쟁과 긴장으로 끝난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중에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살피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불쾌함이 자주 느껴진다면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부정적인 감정만 남긴다면 그 관계는 우리의 행복을 해치는 악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시비와 언쟁은 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는 승패를 가리는 전쟁터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대화의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 있는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악연의 세 번째 특징은 단점이 자주 보이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단점이 유독 눈에 띈다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넘어 우리의 본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이 계속 거슬리고 단점만 부각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7세 사업가 이성민 씨는 사업 초기 동업자의 작은 결점을 간과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그는 사업 확장을 위해 열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이던 동업자 A씨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A씨의 추진력과 친근한 태도 덕분에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A씨의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잦은 실수가 발생했지만 성민 씨는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결국 A씨의 행동은 점점 심각해졌고 중요한 계약이 무산되는 등 사업 전반에 큰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성민 씨가 관계를 정리하려 했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이런 성민 씨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단점이 유독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비판적인 시선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그 관계에서 불균형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상대방의 결점이 관계 전반을 지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단점을 무조건 참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이해와 배려가 중요한데 균형이 깨진다면 반드시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성민 씨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단점을 그저 넘겼지만 이제는 그러한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게 판단합니다. 그 결과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관계를 맺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점이 자주 보이는 관계는 단순한 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제고해야 할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악연의 네 번째 특징은 함께 있으면 불행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불행이 겹쳐오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늘 문제가 생기고 일이 어긋나며 불쾌한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불행이 생기는 사람들은 대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합니다. 이들은 주로 타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다는 남 탓을 하며 문제를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침투해 관계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불필요한 긴장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주는 에너지에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만남 이후 기분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무거워지는지를 살펴보세요. 둘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의 대처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대신 문제를 회피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관계는 우리의 기운을 떨어뜨리고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며 나아가 우리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립니다. 결국 같이 있으면 불행이 생기는 관계를 피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단입니다. 악연의 마지막 특징은 돈과 목적만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와 타인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익과 목적이 얽힌 인간관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돈이 관련된 만남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돈 문제는 그 자체로 무게가 크며 이로 인해 관계가 쉽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상냥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이 얽힌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지 혹은 단순히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희생 없이 일방적인 이익만을 바란다면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 나에게는 친절하지만 다른 이들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 역시 피해야 할 악연입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웃으며 친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약해지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차갑게 돌아서서 비난하거나 험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예의가 없는 사람은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들의 행동이 일관적인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연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누군가를 만날 때는 그들의 말과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둘째, 금전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관계 유지를 위해 지나친 양보는 삼가야 합니다. 셋째, 상대방이 다른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타인을 냉혹하게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악연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운에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섬세한 관찰력과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복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를 선택할 때 때로는 용기 있게 선을 그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악연을 끊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한 준비입니다. 좋은 인연은 삶에 기쁨과 성장을 가져다 주지만 이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이 좋은 인연을 이끌어냅니다. 첫째, 자신을 아끼고 성장시키세요.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상대방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세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이들에게 끌리기 마련입니다. 셋째,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세요. 좋은 관계는 일방적인 기대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으로 다가가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신뢰관계를 쌓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넷째, 공통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연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동안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발전시키며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삶을 풍요롭게 할 진정한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인연을 돌아보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